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 장면을 같이 이렇게 다 봤는데요. 역시 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둘러싼 의혹, 이 부분이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고요. 그리고 추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현재까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바죠. 모든 대정부 질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도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것 보입니다만은 아마 대정부 질의가 크게는 말하자면 야당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 여당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그것을 옹호해주는 방식이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정치적 혐오감을 쌓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상했던 처럼 이렇게 이제 질의가 시작됐습니다만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 그야말로 스모킹 건을 갖고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추미애 의원하고 언쟁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어쨌든 그 추 장관은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이 그 제출된 서류를 말하자면 관리를 잘못한 것은 국방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임 장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명확한 내가 청탁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들이밀면 충분히 그건 특임 장관 할 수 있다. 특임 검사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질문이든 말하자면 대비할 태세인 것 같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이미 어제 말하자면 자기 개인의 어떤 입장 표명을 통해서 국민에게는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어떤 여러 가지 사명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으로 오늘 여러 차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윤한홍 의원보다 훨씬 더 나은 증거를 가지고 들이댈지 그것이 관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 의원 말씀 중에 잠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본 자민당, 집권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의 다수당 총수가 총리를 맡는 일본의 정치제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본의 새 신임 총리가 될 것이 유력하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번엔 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우선 첫 번째 진실의 문제인데요. 어제 그 SNS를 통해서 본인이 유감 표명은 했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해명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국방부에 다른 사람도 아닌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명령서를 포함한 자료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거기다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부모에 의해서 지금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 또 그것 자체도 지금 부정하고 있지만 그랬는데 그 민원과 관련한 통화가 논리대로 하자면 올 6월까지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미 6월이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검찰은 9개월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지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가. 이런 문제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들과 보좌관이 소환됐다는 거 봐서 어쨌든 보좌관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황적으로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런 의심을 깊이 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도 지금 아무것도 규명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복귀라는 것이 합법적인 미복귀냐 아니면은 이거는 탈영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누구 하나 정확하게 지금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대정부 질의는 다른 국무위원들은 전부 소외되고 추미애 장관한테 집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유권자들은 뭘 보느냐면 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첫째,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 특히 아들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특히 장관을 보면서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엄호하고 나서고 있는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볼썽사나운데 그 부분을 볼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국방부의 태도, 이 국방부가요 다른 몇 가지로도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과연 지금 현역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 앞으로 복무할 병사들, 이미 복무가 끝난 청년들한테 어떤 그 이미지를 남길지 이런 많은 그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예. 이번 대정부 질의는 그것이 내용이 있던 없던 많은 함의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1차적으로는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대정부 질문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언론에 많은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입장은 일단 변한 게 조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어쨌든 시킨 일이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국방부 자료에는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본인은 어쨌든 없다라고 대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도 주장관 스스로도 피고발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셨고 또 아까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방부 민원에 보면 사실은 가족 혹은 뭐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적시되어 있는데 추 장관은 지금 방금 이렇게 대정부 질의에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네. 비추어서 국방부가 부모님이다라고 가름해서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피해가는 형국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조차도 앞으로 국방부 국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분명히 그 공개된 문건에서 적시되어 있는 가족 또는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배경으로 적히게 됐는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아직까지는 이제 애가 아프다라는 말로 추상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23일의 어떤 병가를 더 써야 될, 19일의 병가를 더 써야 될 정도의 아까 본인은 수술한 의사도 있다. 예. 또 그 수술한 기록을 이메일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 답변이 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수술이냐. 일부에서는 격리할 수 있다. 사실 병원에서도 국군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말하자면 그렇게 입원까지 갈 일인가 이런 어떤 의혹이 아직 남기 때문에 그 부분조차도 필요하다면 사실은 추 장관이 적극적으로 보면 삼성병원에 있는 뭐 집도한 의사를 모시고 예. 어떤 결과를 말하자면 그 당시에 수술이 얼마나 위중했고 실제로 군 생활하기에 부적합했다. 이제 기록에 의하면 30일 정도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저는 단순히 그 삼성 병원의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의를 통해서 이런 정도면 그 정도라고 하는 말하자면 결과를 이끌어내야만 예. 국민적 의혹을 말하자면 없앨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더 가야 될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뭐 그런 부분들도 다 검찰 수사의 뭐 참고인으로 그러니까 예, 조사를 본인은 직접 말하자면 검찰에 가서 그런 데 대한 배경을 좀 더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추 장관이 이제 주말 사이에 SNS 통해서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 반면에 뭐 사퇴 요구,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앞으로 더 확실하게 이뤄내겠다라는 본인의 또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앞머리에 아들 얘기를 하다가 또 울컥하면서 엄마 역할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라는 또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추 장관의 전반적인 이번 주말부터 이 사이에 어떤 그 태도나 그동안의 그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을 가진 엄마로서 자식 생각하면 울컥하는 사람이 비단 추미애 장관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대정부 질의는요, 엄마로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공인으로서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어떤 그런 SNS 글은 정치적인 어떤 그 유감 표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어떤 자세한 규명이 없고요. 지금 이미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본인은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든다면 뭐 그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 아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언론을 보면 그저껜가 보좌관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제는 아들이 소환이 됐고 그러면은 제 상상으로는 결국 추미애 장관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들하고 보좌관하고 해가지고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뭔가 연락을 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상상이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도대체 검찰 개혁이 뭔지 다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모든 사람을 좌천시키거나 한직에 내보내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그리고 그 주요 꽃보직에 소위 특정 지역에 4인방을 갖다 놓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런 의구심이 나왔을 때 어느 틈엔가 그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싹 없어지면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아들 문제를 하면서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생각이 났어요. 그 기억나십니까? 아들이요, 경찰청에 무슨 간부의 운전병으로 들어갔는데 왜 운전병 시켰느냐 그랬더니 코너링을 잘한다 그래서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운전병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뭐 외박 외출 며칠 했으면 이게 특혜니 아닌 일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것에 앞장섰던 정당이 바로 지금의 집권당이라 이겁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통념처럼 들린다 치지만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그 휴가 명령에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그 마지막 개인 휴가 쓴 거 있잖아요. 예. 결국은 그 당직 사병이 23일에 서모 일병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휴가 명령서를 보면 25일 날 휴가 명령서가 돼 있는데 국방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휴가 명령서라는 건 사회에 쓸 수도 있대요. 어떻게 무기 들고 나라 지키는 조직의 휴가 명령서라는 게 어린이집 불출석 결석 명령서만도 못한 것 같다라는 솔직히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이 확실한 그 청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청탁하면서 김영란법도 있는데 어떤 바보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청탁을 합니까? 그런데 모든 정황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 이상하다는 건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요. 왜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도가 이렇게 쭉쭉 빠지겠습니까? 결국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추 장관도 SNS에 처음으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아들 관련해서 논란이 되온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도가 소설 쓰시네 같은 발언도 논란이 됐었고요. 그동안 좀 강경한 태도를 보여오다가 최근에 며칠 사이의 태도도 그렇고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의 태도도 그동안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도 사실 저는 받았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그 법여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예. 근거가 되었던 부분들 중에는 지지난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예. 그렇게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의 건들이 과거 조국 장관의 건에만큼 어떤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그런데 크게 변동이 없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크게 뭐 여론조사상의 연관이 그 조국 전 장관에 비해서 적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나마도 추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예. 부분이 사실이 있고 그러나 예. 이번 주 와서는 그게 연관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 실제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당일날 있었던 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기조가 다르고 또 다만 이제 신원식 문제 온실에 밝히는 방금 이제 김종민 의원이 질의라기보다는 해명의 네. 내용이 사실은 그때 말하자면 8군 인력을 배치했던 그 대령이 실제로 전화상으로서는 내가 마치 그 가족들 말하자면 신병 교육대 왔던 부모들을 별도로 모셔다 놓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녹취상은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체 말하자면 그 부모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청탁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말하자면 여당에서도 일부 정도는 말하자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일부러 어떤 그 야당에서 공격용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꾸밀 부분이 있다, 이랬던 뭐 준비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답을 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오늘부터 대대적으로 정치 분야에서 그야말로 추미애 대정부 질의, 그다음에 바로 이어설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국감 이렇게 됐을 때 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청와대 자체로서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대상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부분, 또 이와 연관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미미적거렸던 동부지검에서 실제로 이 사건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부분의 분위기가 춘향관 안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마 오늘처럼 조금 더 지난번과 다른 어떤 좀 더 공손한, 또 국민들에 향해서 좀 더 말하자면 그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추 장관의 아들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전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보좌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 검찰 수사는 그래도 순조롭게 지금 지난 1월부터 8개월이라는 시간으로 봤으면 늦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흩어졌던 뭐 수사 요원들 다시 그 집중시키고 있고, 왜냐하면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특임 검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마치 법무부 장관의 대책점에 서 있는 부분이고 여건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현재의 체제에서 진솔한 수사, 속도감 있는 어떤 그 객관적인 수사가 최선의 방어다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식의 논리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보면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또 눈길을 끌더라고요. 근데 야당의 어떤 공격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공격은 좀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 문제는 공정의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 정부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조를 했고, 특검과 반칙을 성토한다라는 얘기, 아주 특검과 반칙은 이들만의 무슨 전유물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그러면은 공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누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인지, 그 집권당 의원이 지금 대정부 질문하면서 사실이 아니라 그랬다는데요. 네. 이분이 과거에 그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동양대 총장 그 표창장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한 의원 아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본인이 아니면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야당에서는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증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게 뭔지 좀 제시를 하면서 좀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정황적 증거라 하더라도 매우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야당에서, 이게 뭐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라면은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요. 지금 9개월 동안 거의 그 뭉갰다라는 표현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또 패스했다라는 말이 들리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미 8개월, 9개월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국방부 자료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민원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이미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서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다가 지금 동부지검에
과거에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했던 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소환돼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임검사 얘기가 나오고 특별수사단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빨리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마치 또 이렇게 해서 빨리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하나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론이 나올까 봐 솔직히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중요한 건 증거인데 이미 8, 9개월 동안 그 증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매우 지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민심의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여론의 흐름,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부정평가가 저렇게 긍정평가를 앞서는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20대의 평가가 가장 박했다라고 조사 결과 나오는데 역시 뭐 추 장관 관련 아들 관련 의혹 여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뭐 첫 번째 요소는 그런 사항도 사항입니다만 어떤 이 문제를 대하는 여권의 태도입니다. 네. 우선 추 장관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처럼 어쨌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어떤 좀 진정성 있는 어떤 그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다소 도가 지나치다 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어떤 사실관계에서 빨리 제가 이 문제를 해명하겠다라든지 이제 국민들이 봐도 조금 이 문제를 말하자면 진정성 있게 대하고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면 조금 덜했을 텐데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네. 여권의 말하자면 대변인이나 또 추 장관 아들의 그 말하자면 변호인 이런 분들이 하는 대응 자체가 다소 거칠었어요. 가령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다. 이게 민주당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네. 근데 20대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50 며칠을 20 며칠을 연속적으로 휴가를 가고 네. 50 며칠 전체 말하자면 그 휴가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늦게 말하자면 처리도 안 됐는데 뒤늦게 이걸 낼 수 있는 걸 만약에 말하자면 힘 있는 부모를 두지 않는 일반인 입장에서 가능한 일인가?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몇 시간 늦었다고 영장 간 그런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분노하는 부분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지금 군대에 보내놓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불쾌감, 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말하자면 여당 또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들이 이것은 분명히 가출사는 한국군, 미군에 파견된 한국군인데도 이것은 미군 규정에 우선한다. 이것은 사실은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나 예편을 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진솔하고 직접적이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와 같은 어떤 지지율의 추락은 좀 덜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당 지지도도 같이 살펴보시면요.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오차범위 내로 다시 들어온 상황입니다. 역시 좀 여권발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4.4%가 빠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1.7%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일정 정도 지금 이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당층이 14.2%로 나옵니다. 그리고 20대와 주부의 그런 그 지지율이 빠졌다는 거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진실의 문제에 더해서 그 공익 제보자한테 하는 태도를 좀 보세요. 그 청년도 누구의 귀한 아들이고요. 이 사람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데 네.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마치 또 인민재판, 마녀 사냥하듯이 무슨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단독범, 배후 공작설인가요? 예. 뭐 이런 험한 말이 나오면서 이 청년이 자기 너무 잊혀지고 싶다라는 절규가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제 그 친문이라든지 민주당 쪽에 조금 그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 이제는 어떤 식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를 엄호하겠다고 나선 그 의원들의 태도 있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저는 추미애 장관에게 플러스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국방부에 대해서 한마디 꼭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 일에 국방부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요. 5년 동안 보관돼야 될 자료가 없어졌다. 그리고 또 없어졌으니 그만이라는 식인데요. 5년 동안 보관하기로 규정이 돼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국방부가 그 뭐 요양 심의와 관련해서도 무슨 뭐 보험료 운운하면서 입원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요양 심의를 받아야 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요양 심의 안 받아야 된다는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국방부의 어떤 태도 이것도 정치적인 태도예요. 국방부는 중립적이고 국가 방위를 수호하면서 철저한 룰에 입각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네. 지금 국방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 누구보다도 한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말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우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